일교차가 아주 심한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은 모든 게 무너집니다. 늘 하는 이야기인데, 몸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몸이 없으면은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몸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 소중한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제일 소중하냐 물어보면은 그 몸입니다. 이래야 정답이에요. 다른 소리 하는 건 다 햇소리입니다. 무슨 마음이 최고니 뭐니 그거 다 햇소리요. 그건 관념적인 생각이에요. 관념적으로 한 것뿐이에요. 정답은 몸이에요. 몸은 이 전기로 말하는 발전기 같은 겁니다. 몸을 통해서 마음이 나와 만들어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이 조합된 걸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 작용이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몸이 있어도 다른 뇌 작용이 일부 사라진 거 식물인가요? 그러잖아요. 식물하고 똑같이 살아는 있지만은 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몸이 온전해야 마음도 온전한 거예요. 기분 좋은 사람도 갑자기 몸이 문제가 생기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건 도리가 없어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내가 제일 의지하는 것이 몸이에요. 살아있는 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몸이 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은 빵점 그럽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어서요. 그건 부처님의 경계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깨닫고 난 다음에 경계에서 하는 소리예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몸이 답니다. 이게 만점이에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빵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고생하고 깨달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거는 정지소지 비영이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깨달은 사람은 그냥 아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냥 아는 거고 만미 안 만미도 소용없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그거는 시비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깨달은 자는 그냥 아는 이야기고 그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몸이 별거 아니고 마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여러분 삶의 보탬이 됩니까? 그게 하나 남는 게 없는 이야기요. 몸이 최고요. 몸이 최고. 자기 몸 관리 잘하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나치게 몸에 집착하면은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몸을 절대로 잘 가꿀 수가 없습니다. 몸에 집착하는 사람은 몸을 가꿀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몸을 하대해야 돼요. 몸을 함부로 다뤄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걸 치고 넘어가야 몸이 더 건강해지는데 아이고 스님이 몸 잘 다루라고 하던데 이거 밥이나 잘 먹이고 잠이나 잘 재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기억해야지. 이거 어린 방편이 저는 이야기예요. 어린 방편이 몸을 잘 관리하라는 거기에 굉장한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몸을 잘 관리하려면 첫째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몸을 잘 관리하려면 몸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은 적당히 먹여줘야 되고 적당히 재워줘야 되고 적당히 운동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어떻게 이 몸만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관리를 잘못하고 몸이 망가지고 나면은 다시는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음 하는 것도 이 몸의 바탕 위에서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최고라고 한다면은 몸을 벗어난 마음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몸이 최고, 마음이 최고인 줄 알려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최고입니다. 이게 첫째 이야기입니다. 그 제1입니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이 최고이란 말은 그거는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아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몸이 최고입니다. 빵점이지만은 여러분에게 몸이 최고입니다가 만점이에요. 몸 관리 잘하는 사람,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지금 걱정 근심도 없고 자기가 조절을 잘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뭔가 잘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몸이 건강하겠어요? 그걸 잘 관리해 나가야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게도 또 몸을 하대하락 한다고 또 추운데 또 그것에 노출시켜 놓고 그거는 안 돼요. 몸은 적당히 추운 거는 덥게 해줘야 되고 더울 땐 다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이 봄은 이렇게 어김없이 옵니다. 그리고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 계절이 또 여름을 향해서 가는 건지 다시 겨울을 향해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건지 다시 삶을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이 겨울이 가고 또 겨울이 올라오고 봄으로 가고 여름으로 가고 가을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겠죠. 아이고 이제 봄이 와서 여름이 올라간갑다 이런 사람, 아이고 좀만 있으면 또 겨울 오겠네. 그건 이제 각자 자기 보기 나름. 어쨌건 겨울은 춥고 힘들어서 없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참 겨울이 힘든 계절이다. 그런데 따뜻한 봄날이 오니까 좀 낫지 않냐. 봄이 되면 먹이 생기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고 조금 먹어도 좀 낫고 이 겨울에 그 추위를 견디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서 몸에 이제 먹으면 몸에 열이 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방들을 다 따뜻하게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 겨울을 견디려면 많이 먹어서 몸에 열이 나야 견딜만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봄은 봄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봄은 우리가 겨울이 빨리 가서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한다면은 이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겐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겐 관계없이 오는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봄은 봄이요. 봄은 지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없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봄은 봄대로 여러분 여름대로 지가 알아서 오는 거지. 내가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봄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봄은 지가 알아서 오겠지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또 반드시 오겠지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이고 왜 이래 봄이 안 오는, 혹시 안 오는 건 아닌가? 지금 힘들어 죽겠네. 겨울이 너무 길다. 이번 겨울은 너무 추웠어요. 그런 사람은 봄이 와도 그렇게 행복한 줄 모릅니다. 봄은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봄을 즐기고 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속 돌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오든 간에 이건 지나가는 일이지 나한테 아마 다시는 안 갈 놈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일도 머물라고 오는 놈 없어요. 왔다 갑니다. 반드시 왔다 가요. 청춘도 왔다 가고 여러분 자식들도 왔다 가지 계속 있는 놈이 없어요. 어릴 때 그 귀여운 자식들도 좀 크면 징그러워지고 조금 더 크면은 지짝쳐다 날아가 버려요. 나비처럼 훌훌 와버린다고 곧 찾아서 가버려요. 여러분 곁에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이 눌러붙으려고 온 놈은 없어요. 잠시 왔다 가는 거. 왔다 가는가 보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조금만 기다리시면 갑니다. 사는 게 정 지겨우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그 뭔가 옵니다. 사는 게 지겹다면은 그 오래 기다릴 것도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옵니다. 어느 순간에. 원효스님 말대로 몰록에 잡는 사문이라 몰록에 한순간에 사문이 내 앞에 왔다. 하루하루 가고 달달이 가는 걸 지겹게 생각했더니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나한테 사문이 다가오는구나.
참으로 그게 한순간이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장님이 70살 되던 해에 나보고, 왜 70을 먹은지 알 수가 없다, 그래. 내가 왜 70을 먹은지 알 수가 없니? 지금, 근데 올해 82살입니다. 올해 가가지고, 자기 올해 82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82살인지 알 수가 없다. 사실은 바탕에 있는 마음은 똑같죠. 마음은 하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을 만났을 때 마음이 똑같고, 자식을 만났을 때 마음이 똑같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친구 만나면 똑같아요. 초등학교 친구 만나면 그때 그 마음 똑같이 그 사람은 그대로 대하고, 몇십 년 전 그거를 어제 얘기처럼 이야기하면서 만나가지고, 아, 가을은 어떻게 사노? 그 순간에 전부 다 그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하는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 대화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한 50대에서나 60대에서 만나면 근사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뭐 미국의 오바마가 어떠니, 북한 핵이 어떠니, 빼지를 다 합니다. 뭐 그걸 하지. 진짜 친한 사람 만나봐요. 광색이 드러나지. 진짜 친하다. 그 어떤 게 지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그 사람 모습이냐고. 진짜 그 사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에브럼 링컨이 근엄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시골에 조그만 농장을 하는 친구가 백악관을 찾아온대요. 그 친구는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에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 발을 책상에 탁 이렇게 꼬아서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친구래. 그 친구가 탁 그 대통령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 친구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 발을 탁 꼬고 책상에 탁 집무실 책상에 올리고 있으면은 비서진 전부 안 하고 들이 앉아가지고 어린애로 돌아간답니다. 근데 그 비서들이 보기에 그때 대통령이 제일 행복해 보인대요. 그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 보인대. 그게 그 링컨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딱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게 복잡한 기계적인 인간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모습도 어떤 모습이 여러분 모습일 거예요. 마음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80을 먹거나 50을 먹거나 40을 먹거나 30을 먹거나 내 바탕에 마음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본래 우리 모습들이죠. 그거 가지고 살다가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올 때, 늙음이라는 게 찾아올 때 아주 낯선 손님처럼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 내한테 이런 손님이 찾아올까? 근데 참 그 위로가 되는 건 그때 같이 그걸 맞이할 사람들이 비슷한 또래들이 있으면 좀 위로가 되긴 되죠. 뭐 옛날에 하던 이제 쉬운 대화 내용들이 이제는 뭐 슬슬 바뀌어가지고 관절염 수술 어디서 잘한다 하노? 관절염 수술 어디서 병원이 잘한다 하노? 그래서 이제 노인병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어느 병원 가면 더 잘한다더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제 그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인데 그럴 때 조금 위로가 되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은 같이 그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조금 위로가 되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것도 도리 없이 봄처럼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도리 없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도리 없이 왔다 가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생각보다 천천히 옵니다. 생각보다. 꼬꼬한 사람이 한 순간에 다 꼬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꼬부러지고 어느 순간에 이래가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아이고 저 할머니 어찌 저래가지고 힘들게 다니나 싶으지만 이 사람은 워낙 천천히 가가지고 이러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멀쩡한 20대가 뭐 그 할머니 질려가지고 한 시간만 돌아다니면 허리 아프면 못 살죠. 근데 그 할머니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아픈 일은 몰라요. 생각보다 우리가 견딜 만큼 천천히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걱정할 게 못 돼.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주름살이 비잖아 눈에. 조금만 눈살 안 빈다고.
돋보기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돋보기 없으면 이런 사람 안 보이는 시절이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맛이 없어져. 나무 주는 사람도 안 보여요. 나무 주는 사람 보려면 돋보기 쓰고 돋보기 같은 데 한번 가까이 오면 하는데, 그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굴에 정이 보이고 얼굴에 뭐 저런 살 비이면 아직은 살만한 거요. 그거조차 눈에 안 보일 때 이제 너가 내대로 가는 건데, 그런 친구끼리 모여 살면은 다 안 보이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뭐 쓸데없이 하나가 말이야, 엄마 얼굴에 저런 거 생겼네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애들 눈은 따로 다 비거든. 가까이서도 보이고 멀리서도 보이고 눈이 조절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이 들면은 이게 조절력이 떨어져가지고 가까이는 더 안 보인다고.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까이 있게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입니까? 젊었을 때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허물이 많이 보였잖아요. 나이 들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것만 그냥 또렷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멀리 보여서 그냥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가까이 가서 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별볼일 없다는 소리입니다. 젊었을 때 가까이 봐봤잖아요. 가까이 보고 예를 젊었을 때 뭔 짓을 싸우기나 더 했어요. 젊었을 때 가까이 보고 맨날 싸우기만 했지, 가까이 보고 아이고 더 좋네요 이런 적 있냐 이 말이에요. 가까이서 보고 괜히 가까이서 봐가 싸우기만 했지. 그러니까 노안이라는 게 젊었을 때 바꿔야 돼. 노안이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면 좀 뚜렷하게 사실 예뻐야 돼. 그래야 젊었을 때 안 싸우지. 그 늙으면 그래도 이제 맷집이 생겼으니까 싸워도 싸울만 하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뭐 싸우면 뭐 이제 뭐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이러면 우리는 뭐 이래 사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었을 때는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고 한 대 때리면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불행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불행만 있는 건 아니고 불행과 행복이 계속 번갈아서 오는 것인데, 불행이 왔다고 울지 말고 행복이 왔다고 웃지 마십시오. 우는 사람에게 조금만 있으면은 여름이 올 긴데, 봄이 하는 말이, 봄이 오면서 그래요. 나는 지나가는 겁니다 이라고 오는 거 지금. 나는 머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나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여러분은 아이고 조금 따뜻하다고 하다가 좀 있으면 덥다고 지랄할 깁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봄이 왔는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우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좀 있으면 춥다 할걸요. 그러고 여러분도 가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의 만물들은 또 봄이 와야 사는 동물들, 봄이 와야 사는 식물들, 그런 것들은 봄이 반드시 와야 돼요. 여러분도 반드시 와야 되고 가을도 반드시 와야 되고, 여기 교란이 생겨버리면은 생태계 교란이 생겨가지고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계절을 따라 다녔는데 이제 따뜻한 데 찾아다니다 이제 아무 데나 따뜻하니까 이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새들은.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바다 사는 물고기도 한류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제 그게 엉망이 돼버리니까 어디가 사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이 땅에는 그런 물고기 많았고, 옛날에 이 땅에는 그 새 많았고, 옛날에 이 땅에는 그것만 살았는데 아무거나 오니까 먹이 사슬이 깨지는 거죠. 옛날에 이게 제일 포식자였는데 이제 더 큰 놈이 앞으로 있어요. 갑자기 이게 깨져 이놈이 다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 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반도에 똑같이 왔다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소리죠. 근데 인간이 영리해져가지고 여름 되면 에어컨 틀어보고 겨울 되면 보일러 떼고 이러면서 우리는 또 옷도 말이요, 짐승도 틀어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짐승 그거는 그 털 깎아 안 추는 거 몰라. 털을 싹 깎아가지고, 그 뭐 털 깎는 무슨 대회도 있고 그렇더만. 털을 싹 깎아가지고. 또 가슴팍에 있는 털, 이건 더 비싸고. 어디 있는 털은 덜 비싸고, 뭐, 무슨, 서 잡아가지고 부위가 뭐, 100몇십 가지 부위가 나눠지면 가격이 다르듯이 뭐, 털도 그런 모양이에요. 새 털까지 다 뽑아가지고.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참, 지구라든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을 볼 때 인간은 진짜 암이죠, 암. 인간은 지구에 살아가는 암. 지구, 사자 수백 마리를 합쳐도 사람 하나가 이 지구에 와서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먹고 가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사자는 그 많은 수많은 누대까지 다 한 마리만 딱 먹고 맙니다. 그 중에 그 사자가 어떤 걸 먹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대가 확 지나가요. 그저 한 마리를 먹는다. 제일 약한 놈을 먹습니다. 사자는 제일 건강한 거 안 먹어요. 제일 약한 거 먹으면은, 그 놈은 거기서 그냥 아마 제일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안 잡아먹어도 제일 약한 놈,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놈. 사자는 그걸 알고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사자는 지가 사냥하기 편하게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지가 사냥하기 편하게 그걸 잡아먹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힘발택이 없는 놈,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있는 놈, 그걸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는 아닌 택이지. 그리고 딱 배부르면 끝내잖아요. 사자는. 배부르면은 지가 잡아오는 음식도 집으로 더 약한 존재가 와서 하이에나가 와도 비켜줍니다. 아이, 니 먹어라. 얼마나 다행스럽지. 사람 같은 걸 하겠습니까? 냉장고에 딱 넣어놔보지.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는 안 그러면 사람은 소금 착착 뿌리가 다 끓여놓지. 바람에 말려가 천천히 먹으려고. 참. 그러니, 그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가 있다 말하는데, 다른 여타 생물들이 볼 때 그 지혜는 간악한 거죠. 경로하고, 골치 아픈 놈들이죠. 그 골치 아픈 인간들이 이제는, 인간끼리 죽이는 것도 이제, 한계가 다 돼가지고, 지구 전 반대편까지 핵을 싣고, 로켓 나라가 뻥 하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한 거 우리 인간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참,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는 인간만큼 참여를 많이 해야 될 존재는 없습니다. 저승이 있고, 염라장이 있다면은, 사자가 죽어가지고 저승 가면은, 너는 지옥 갈락하는데, 인간이 바라보면, 그냥 막 괴푼다. 인간하고 사자하고 비교하는 거, 사자가, 인간이 훨씬 죄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소는 진짜 죽으면 좀 극락가야 돼요. 소는 죽으면 전부 극락가야 됩니다. 그 단순 원리로 말하자면. 소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먹는 게 아닙니다. 소가 왜 먹느냐 안 물어보세요, 소한테. 쥐는 지가 살라고 먹는다고 그러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살 찌우려고, 사람 먹으려고 소를 먹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 죽는 날이 언제입니까? 소가 돌아가시는 날. 그것도요, 인간이 과학적으로 정해놨어요. 웃기죠? 제일 맛있는 날. 언제 잡아야 제일 육질이 좋고, 언제 잡아야 몇 살 때, 얼마나 먹여야 잡아 죽이면 제일 좋더라. 인간은 연구를 해가지고요, 태어나면 며칠, 닭은 딱 정해져 있죠, 닭은. 이거 먹이가 며칠 딱 가면 딱 잡고 50일인가 45일은 정해져 있어요. 닭이 그래도 적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미생물이 그럼 얼마나 큰 동물입니까? 닭 속에 있는 미생물만 해도 수조가 있는데,
그 닭을 사람은 45일 딱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푹 잡아 죽이 봅니다. 털 싹 뽑아보고. 그 무슨 한국말로 닭 그래 안 하고 치킨 이렇게 영어로 해버리면은 무슨 가공식품도 아니고 과자 같잖아요, 기분이. 그렇죠? 생명체도 아니고 치킨 그러면 여러분 과자처럼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놈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에서 말하는 손님 오면은 특히 제일 귀한 손님 사이 오면 씨암탉 잡는 그 암탉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치킨은. 분명 번역하면 똑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지구에서의 우리 삶을 생각하면 참 웃고 다니는데 우리는 또 내 작은 삶 속에 들어가면은 참 할 말도 많고 일도 많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안 보이는 건 돋보기 쓰고 안 보이는 건 돋보기 들이대가지고 보고 행복해하면 참 좋을 텐데 돋보기 쓰고 돋보기 들이대고 보고는 싸운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냐 따지고 왜 따집니까 그렇게? 결과는 뻔한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따지기 그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결론으로 도달시키기 위해서 따져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결과를 좋게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따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이 이런 의도로 나한테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러고 살아가는데 평생을 본인이 돋보기 쓰고 돋보기 들이대는 것은 불행을 찾아서 살아간 거예요. 돋보기 쓰고 돋보기 들이대는 것은 지금까지 불행을 찾아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멀리 놓고 보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 저 멀리 있으면 사람인가 동물인가 모르고 저 멀리 있으면 사람에도 상관없고 동물에도 상관없고 저 산에 뭐 보면 어떻고 저 눈인가 저기 뭔가 긴가 민가 그게 좋은 거예요. 긴가 민가 이건가 저건가 편안한 마음으로 쳐다볼 줄 아는 거 그게 훨씬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80, 90까지 산다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에 본격적인 내 삶일까? 삶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어느 행복한 순간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나는 과연 행복할까? 조건만 가지고 따지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랬더니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랬더니 어른 되면 행복하겠죠. 그렇게. 어른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결혼하면 행복해지지 않겠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니까 처음에야 좀 행복했겠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큰 이유가 아주 큰 이유가 유대적으로 생긴 거죠. 내가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놓은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은 온통 사라지고 없고 아이들의 삶만 있는 거죠. 아이들의 삶을 살아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서 이제는 아이들을 같이 사는 게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어쩌면서 걔들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 되면 또 언제는 행복하고 애들이 다 커가지고 출가하고 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은 부부가 뭐 돈을 얼마 만들어서 이자만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전원 생활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행복하겠지. 그래가지고 뭐 돈을 좀 가지고 적당한 도시에서 한 30분, 1시간 떨어진 곳에다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텃밭도 하나 사고 집은 미리 원하는 대로 다 설계를 해가 잘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 집에 다 이사를 했어. 이제부터는 진짜 행복해지겠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녀가 하얀 모자를 쓰고 어서 오십시오 많이 미안합니까? 하녀가 하얀 모자를 쓰고 어서 오십시오 많이 그래 하냐고. 내가 10몇 년 전에 캐나다를 갔어요. 캐나다를 갔더니 캐나다 사는 교민이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 초청을 해가지고 뒤에 가든에서 이제 가든 파티를 한다 이 말이야. 가든 파티를 하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같이 먹는 거야. 교민들하고 앉아가지고. 먹으면 중간에 하는 말이 스님 이게 지금 두 번째 먹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먹는 거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고기 굽는 기계가 있더만 이게 어떻게 꼽아가지고 하는 기계가 그 기계 자기 게 아니래. 누구 거냐 그러니까 다른 교민한테 얻었대요. 공짜로. 그걸 어떻게 얻었냐 그랬더니 그 교민이 딱 두 번 먹고 자기 줬대요. 두 번 해먹고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차려가지고 주문이 얻을 때까지 좋은데 뒤에 먹고 난 다음에 뒷처리가 너무 먹을 거라고 가지고 그 하늘이 하는 짓이거든. 그거 안 하구나. 자기들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딱 두 번 해먹고 남편 보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해먹지 말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번 해먹고 다음에 오니까 큰 선물 준 것처럼 준 거야. 이 사람들이 새 걸 주니까 너무 고마웠다. 한 번 해먹고 나 이유를 알겠는 거야. 그걸 내가 가니까 가지고 우선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고 싹 집어가 다음 누구 이 사람은 죽을 납니다. 여러분 저번에 가면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내려가면은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사하게는 하고 싶지만은 멋있게 한번 하고 나면 뒤처리가 더 어려워요. 언제 행복이 시작되나요? 언제? 뭐 어떻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70, 80대 했다. 80대 사람 물어봅시다. 어느 순간에 행복했냐고. 아직도 행복을 기다리고 계시냐고. 아직도 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일일이 시열이라 너는 수없이 많은 봄을 지나왔다. 너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을 다 지나왔다 이미. 80살 돼가지고 그 지나온 봄을 그렇게 수많은 봄을 80번을 지났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와서 봄을 찾느냐. 그때 생각하니까 그때가 행복했었네요. 부처님이 그 비유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느 사람이 이 소를 키우는데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젖소 새끼가 이 소 젖을 막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젖을 이제 소가 새끼가 놓고 젖소인데 계속 젖을 먹으니까 젖이 계속 생산되니까 이걸 짜가지고 놔놓으면은 손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놔놓으면 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젖을 딱 놔놓으면 저 안에 꽉 차 있지 않겠냐. 그러고 손님이 한 번에 많이 오면 그때 짜가지고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고 이 젖소 새끼가 자꾸 젖을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다 빨아먹고 나면 안에 없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래야 젖소를 떼어놨어요. 떼어놓고 며칠 뒤에 손님이 많이 왔어. 그때 짜서 젖이 안 나오는 거야. 젖이 말라버려가지고 새끼 자꾸 먹어줘야 젖이 나오는데 새끼 자꾸 먹어줘야 젖이 나오는데 석기를 딱 떼어놓으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매시 항상 그때는 그 있는 거로 행복한 줄 알고 살아라. 그 순간에 그거로 행복한 줄 살아야지. 나중에 한 번에 확 모아놨다 손님을 한 번에 항해놔야지. 그거는 그 소를 키우는 사람과 같은 짓이다. 그게 이제 부처님 그 말씀이 우리 이 경상도 속담에 딱 맞는 말이세요. 아끼다 똥 된다.
학교가 똥된다. 그거 하다겠어요. 여러분 삶은 학교 똥돼요. 행복하면 거짓말에 행복한 줄 아셔야 돼. 행복한 그 생각 하고서 버리고, 행복하다, 막 이러고 지나가셔야지. 내 꼴랑이가 행복하면 되겠나? 나중에 더 큰 행복이면 행복해야지. 학교가 똥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끝이에요. 80 먹어가지고 봄이 80번 지나갔는데도 봄은 언제 오냐 기다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수시로 내시로 여러분에게 봄은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이 다가올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매 순간마다 젖을 쪄가지고 손님만 주세요. 손님 나오면 나라도 먹고 또 그 새끼한테 실컷 먹으라고 얘기하고 저 새끼한테 네가 실컷 먹어라. 그거 아끼면 똥내는데 니라도 먹어라. 그거 나도 마시고 못 먹으면 지나가면 그 사람 주기도 하고 몇 시 내가 행복한지 알고 살아야지. 어느 순간에 행복이 시작되겠지. 그런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보면 오듯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나에게는 항상 행복이 오고 있는 겁니다. 몇 시 행복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큰 눈 뜨고 쳐다보고 기다리던 손님처럼 맞이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거 빼놓고 아이고 이제 이것 좀 해결이 됐고 다음에 요거 되고 나면 우리 집은 별일 없습니다. 그 사람 그때 되면 또 일 생겨요. 첩첩산중이라 그걸 지나가면 또 와요 반드시. 우리는 저거 지나가면 이제 큰딸 시집 보내고 이제 큰일 지나갔습니다. 개콘하면 똑같아요. 다음에 또 일이 있습니다. 또 일. 그 끝나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둘이 시집장가 가보면 이제 끝났다 할 거예요. 왜 태어나네. 달라놓고 와가지고 한입 봐줘서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시집 보내는 순간 행복한 줄 알아야 되고, 애 태어나는 대로 행복한 줄 알아야 되고, 애 맡기는 대로, 아이고, 그래도 이제 내가 손자 맡아서 키우는 건 행복한 줄 알아야 되고, 몇 시 하나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일이 이렇게 수없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계속 좋은 일이 오고 있는 거니까, 자꾸 돋보기 들이다가 나쁜 일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나한테 오고 있다. 이 봄일이 오시는 거는 좋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반가운 손님처럼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